안녕하세요. 분당 수강률 1위 YBM 분당센터 슈퍼토익 만점 강사 진쌤입니다. 자, 진쌤이 오늘은요, 3월 27일 토익 총평 영상으로 돌아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4월 시험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면, 또 이제 3월 27일 시험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 진쌤이 전체적으로 난이도 플러스 또 어떠한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었고, 어떠한 내용들이 조금 논란 문제가 되었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았는지 진쌤이 잘 정리를 해드리고, 추가 포인트까지 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서 4월 달에는 꼭 토익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7일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요, 물론 지금쯤 좀 기억 저 멀리 문제들이 다 사라졌을 수는 있어요. 기억이 좀 안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지인쌤이 찝어주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또 따라와 보시면서, 맞아, 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좀 놓쳤었다. 다음번에 이런 부분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또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 6일날 부디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익 목표 점수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슬프게도, 그쵸? 그럼 또 이제 4월 시험을 또 빠르게 알차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니까요. 4월 6일 시험 점수 나올 때까지 그냥저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또 정리해주는 추가 포인트들 또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C 그리고 RC 전체적인 난이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요. 또 파트별로 차근차근 선생님 설명 따라가 볼까요? 자, 출발? LC 같은 경우는요, Part 1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에는 조금 무난무난했었다. Part 2까지도요, 또 이제 최근 시험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Part 2는 그냥 늘 어렵다는 점. 그래서 진쌤이 오늘 또 잘 정리해드리는 특히나 돌려말하기 패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Part 3, 4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그 영국 언니, 그쵸? 살짝 조금 은퇴했으면 좋겠네. 우리 영국 언니가 또 이제 많이 등장하시면서 또 이제 빠르기도 굉장히 빠르게 좀 느꼈을 것 같고, 체감 난이도가 또 3, 4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RC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쉽지 않았습니다. 파트 5, 6, 7까지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편이고요. 특히나 파트 5 같은 경우에서는 renewal, 요 이제 두 부분이 좀 굉장히 까다로웠었고, 이제 또 이제 look into라든지, 뭐 이제 take apart, 약간 이런 이제 동사와 전치사 모음 조금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 문장 삽입도 조금 난해했었던 문제, 파트 7도 패러프레이징부터 연계 문제까지 엄청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쌤이 또 RC 시간에 파트별로 하나하나 또 짚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세요. 자, LC 파트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트 1은요, 난이도 중하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뭐 굉장히 까다로웠었던 뭐 표현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 같이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또 진쌤의 추가 포인트 따라 보시죠.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이제 문장이 정답이었어요. The woman is taking some notes. 그래서 이제 그 펜으로 뭔가 이제 쓰고 있는 거였죠. 뭐 굉장히 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셨을 거고요. taking notes, 메모하다, 뭐 때로는 writing down, 뭐 이제 이런 표현들도 당연히 들리겠죠. 그래서 뭐 메모라든지 writing a memo 이런 것들 잘 챙겨두시고요. 자, 우리 오답 하나 조금 이제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요. 자, 오답에 나왔었던 표현이 다음 달에는 정답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사진, 어떤 그림으로 보여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이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sipping. 여러분, ship이 아니라 sipping. 그래서 sipping from a cup. 여기 이제 사진. 선생님 또 이렇게 열심히 찍어 보았어요. drinking from a cup. 그래서 뭔가 마시고 있을 때 sipping, 그러니까 한 모금, drinking, 마시다. 이제 같은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는 from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from은 여러분 항상 그 출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 음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컵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sipping from a cup, drinking from a cup.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polishing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테이블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테이블을 닦다, 뭐 유리잔을 닦다라고 할 때 이런 polishing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요. 오답으로 나왔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Some car doors have been left open 이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제 사진에서는요. 이렇게 뒷문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 이제 했었는데 그 실제 사진에서는 그 앞뒤 문이 다 열려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트렁크에 그 자전거를 이렇게 넣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억을 이제 되살려서요.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 따라오시면서요. 비슷한 사진 최대한 가지고 왔으니까 눈으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ave been left open 이런 소리 또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미 문이 열려 있을 때요. 이렇게 left open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음을 또 따라 하시다 보면 그게 귀에 굉장히 잘 이제 박혀요. 그래서 또 몇 번 어려운 발음들, 요런 이제 또 어려운 소리들은요, 몇 번 따라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left open. 그래서 left open. 당연히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고요. left open. 거의 떠, 요런 사운드가 들리면서 left open. left open. 그래서 have been left open.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다라는 점 종종 나오고 있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둘 것.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he woman is pushing a wheelbarrow 이렇게 나왔는데요. 손수레 또 이제 단골 단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생긴 애들은요. wheelbarrow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종종 여러분 카트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카트라고 하나라고 하는 것들 그냥 바퀴 달렸으면 카트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eelbarrow를 잡고서 이제 밀고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pushing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자, 오답 함정 또 파헤치기 같이 봅시다. sweeping이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거기에서 요렇게 이제 갈퀴처럼 생긴 거 요런 이제 나왔었는데 얘네들이 여러분 보이면요. 여러분들은 raking 약간 좀 raking 이런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어야 돼요. sweeping은 그 어떤 빗자루를 이제 쓸고 있는 거 그리고 나온 김에 대걸레질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mopping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거의 진짜로 mopping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sweeping, mopping, raking 요거 세 가지 소리.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서 쓸고 있으면 sweeping. 그쵸? 그리고 뭔가 이제 대걸레 같은 걸로 닦고 있어요. 바닥을 닦고 있으면 mopping.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갈퀴처럼 생긴 걸로 뭔가 긁어 모으고 있다. 그럴 때는 raking 소리가 들린다는 점 챙겨주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이요. 약간 좀 셀프 계산대 같은 그런 이제 키오스크 같은 데였고요. 여성이 이제 카드로 이렇게 스스로 계산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she's making a payment with a card. 얘가 정답이었고요. making a paymen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make a payment 계산하고 있습니다. with a card. 그래서 뭐 캐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요. 카드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making a payment with a card 어렵지 않게 또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요. 자, 정답은요. Some food has been set up on a counter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이제 피자를 만드는 그런 이제 키친 같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카운터 같은 곳에 피자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었고 그 뒤로 뭔가 이런 식으로 그 냉장고도 보였었고요. 그래서 카운터에 그냥 음식이 꺼내져 있었는데 피자로 주진 않고요. 이 피자를 그냥 푸드 정도로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꺼내어서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set up on a counter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 저는 꼭 카운터가 나오면 꼭 한 번씩 강조하고 지나가요.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가르쳐 보면 카운터 되게 많이 놓죠. 선생님 이런 것도 카운터인가요? 그래서 카운터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진에서 조금 오답률이 높은 거를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카운터는요. 긴 테이블 종류라고 하면 그냥 다 카운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방 같은 데서 보이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런 애들도 다 그냥 카운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우리가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거 있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찾아왔는데 이런 것도 카운터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아래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런 애들도 다 카운터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대 같은 것들도 카운터가 될 수 있고요. 긴 테이블 종류니까 뭔가 front desk 뭐 reception area 그런 이제 긴 테이블 종류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살짝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 앞에서 뭔가 직원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또 이제 여기 가서 뭔가 체크인을 한다든지 체크아웃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이러한 테이블 종류도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카운터다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오답 함정 중에서 이 단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crate라는 단어는 같은 이제 3월 27일 파트 5에서도 등장했었던 단어였는데요. 여러분 crate는 이런 거예요. 상자 같은 거. 그래서 약간 조금 물론 박스 같은 거는 이제 뭐랄까 플라스틱이든 종이 박스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크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나무 상자 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리킬 때 크레이트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자류를 크레이트라고 하는데 음식이 담겨져 있다 크레이트 상자 안에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크레이트는 전혀 사진 속에서 보이지 않아서 오답이었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5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뒤로 뭔가 이렇게 office supplies,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이니까요.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온갖 모든 물건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supplies.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품들. 그래서 사람들 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는 비품들 선생님이 그냥 조금 비슷한 사진을 찾아왔고요. 그래서 behind some people 사람들 뒤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stacked. 그래서 이런 여러분 stacked 그리고 pile 너무 또 유명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심심하면 한 번씩 자꾸 등장하는 쌓여 있다.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주요 단어들, 오답 함정들은 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았고, 자,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Part 2는요. 와 오늘은 할만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Part 2는 요새 너무 늘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오답 속어를 통해서 버릴 수 있으셔야 될 거고 그러나 제가 이제 총평에서는 오답 속어를 하나하나 다 버리는 연습을 시키는 것보다도 조금 임팩트 있게 지니쌤이 돌려 말하기 패턴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정답 확률 90%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만의 패턴이 있는데 그러한 패턴들 위주로 3월 27일 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출제되었었던 문제들 중에서 좀 돌려 말하기 패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장들만 선생님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또 끝까지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지니쌤의 파트 요거 들으면 정답이야. 그래서 저는 요런 거 이제 좀 분류를 해보았어요. 수리기사, 유지보수팀, 관리 아저씨 등등등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면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Repair person이라든지 technician, building manager, maintenance department, 유지보수팀이죠. 그래서 내가 부를게요 라고 하는 let me call 아니면은 I'll call, let me check with 이런 식으로 이러한 표현들 들리면요,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어들이 귀에 이제 들릴 때에 얘 정답일 수 있는데라고 반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해석하면서 자꾸 풀려고 하면 해석하는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다음 문제를 빠르게 쫓아가는 데 있어서 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과하게 의도 파악하면서 해석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이런 거 들으면 좀 정답인데 이렇게 많이 연결됩니다 라는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신 상태에서 어떤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단어들이 이제 귀가 여러분들의 뇌가 이렇게 좀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련해서 기출문제 어떻게 등장했었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The audio isn't working properly. 오디오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electrical repair technician. 그래서 그래 그럼 수리기사 부르자. 그래서 요렇게 단어가 나오면서 정답으로 나왔었다. 자, 그 다음이요. 요런 것도 들리면 많이 정답입니다. 뭔가 얘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음익 캐치를 좀 할 수는 있으셔야 되는데 음익 캐치를 했는데 음익 캐치를 하고 났더니 귀결되는 게 그래서 모르겠는데 라고 좀 귀결이 되면 정답의 확률이 높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좀 모른다 라고 귀결되는 문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How far away is the nearest grocery store? 가장 가까운 마트가 어딘가요? 그랬더니 I don't live in this area. 나 여기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몰라. 그쵸? 요런 것들 정답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Which of these magazine covers is better? 그래서 야, 여기 매거진 커버 이거 두 개 있잖아. 이것 중에서 뭐가 더 낫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커버가 더 나아? 라고 물어봤더니 I don't know anything about graphic design. 나 그래픽 디자인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수가 없다. 그래서 몰라. 이렇게 귀결이 되면서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자, 여기요. 이런 그 위치로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얘네들이 조금 난이도를 난이도 하짜리 정도로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좀 많이 배우셨을까요? 위치가 들렸는데 원이 들리면 정답이다. 왜? 이것 중에서 뭐가 나라고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 위치를 썼다라는 것은 범위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고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으로 나 그러면 이거랑 이거 중 그거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요. 위치로 물어봤을 때 원으로 정답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좀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뭐였지? 예를 들어서, 야, 너 여기에 이거 거울, 여기 코너에 위치시키면 좀 괜찮을 것 같니? 그랬더니, you are a better decorator than I am. 너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decorator. 그러니까, 너가 더 잘 알잖아. 나보단 너가 더 잘 알잖아. 난 장식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그래서 잘 몰라.로 귀결이 되면서 정답으로 이제 나왔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 내용으로 귀결이 되면 정답이겠구나라는 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거 진짜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진짜 시험마다 요새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부재 관련.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는 여러분, 부재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토익은 비즈니스잖아요. 뭔가 비즈니스 세팅에서 부재라고 하는 것은 재택근무. 그쵸? 그러니까 회사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휴가. 회사에 없죠? 그리고 출장.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뭔가 다 오프사이트 되어 있는 경우면 이러한 표현들이 들리면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work remotely, work from home, 재택근무죠. out on vacation, 어서 휴가 갔다, 비즈니스 트립, 출장. 이러한 소리들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27일 출제되었었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Question,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었어요. Aren't you moving to a different office building? 야, 너 다른 사무실 건물로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My department will be working remotely. 우리 부서 재택근무할 거야. 그래서 거기로 이사 간다,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아낼 수도 있죠.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면.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쫓아가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다음 문제로 빠르게 흐름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working remotely. 맞아. 지인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정답이라고 했는데 반응을 할 수 있으면 너무 또 좋겠죠? 자, 최신 기출 예시가 또 이제 이런 거 두 가지 좀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은 Our staff meeting is at noon, right? 우리 지금 스태프 미팅 12시 맞죠? 그쵸? The team leader is out on vacation. 팀장님 지금 휴가 가셨는데요. 자, vacation에 반응하시면서 결국에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핑계를 어떻게 된다? out on vacation, 부재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Our office will be noisy because of the renovation. 우리가 그 renovation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랬더니 I will be working from home. 저 재택근무요. 요거 최근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를 이용한 돌려 말하기 패턴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요런 이제 표현들이에요. Well, already, still, actually, only, oh, just. 약간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서요. 정답으로 많이 만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러한 추임새가 들리면 우리의 귀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얘 정답인가? 정답일 수 있겠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놓쳤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린 것들 어차피 놓쳤을 때 틀리는 것보다 확률을 높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찍어내면 좋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퀘스천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When will the new headphones be back in stock? 새로운 헤드폰 언제 들어오나요? In stock, 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들어와? 언제 입고돼요?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I just placed an order this morning. 제가요. 이제 아침에 막 주문 넣었어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지금 주문은 넣었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응하셨으면 좋겠는 건 어떤 표현이요?
just 이런 표현에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시험에 이런 이제 표현들도 나왔었죠. You've arranged the product testing for a new camera, haven't you? 너 product testing, 카메라 제품 테스트 준비해 놓으셨죠, 그쵸? 그랬더니 yes, I already scheduled it. 나 이미 일정 잡아 놓았어요. 자, 해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자? already요. 그래서 자, 이러한 표현들 들릴 때 정답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just와 already의 추임새를 사용한 답변 2개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매번 시험마다 7개에서 10개 정도씩의 돌려 말하기 패턴 난이도 상자리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요거 들면 정답이다 라고 알려준 어떤 그런 패턴에서 벌써 2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자꾸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정답률이 올라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보 출처 들리면 정답이다. 자, 또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서 정보 출처다 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뭔가 매뉴얼이라든지 instruction, 설명서들, request, 요청서, list, 명단, brochure, brochure는 brochure, attendance sheet 이런 거 출석부 이런 애들이죠. 자, 어떤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3월 27일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have the laundry machine service? 그래서 세탁기 점검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얘가 그때 오답으로 똑같은 소리로 장난치면서 인터넷 서비스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비스 헷갈리라고. 그래서 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반복이 되면 얘 지금 소리 가지고 장난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답은요. Okay, I'll put it in the request. 이런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네, 요청 목록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청 목록에 올려놓을게, 내가 할게. 당연히 해석하면 말이 되죠. 하지만 해석할 시간이 많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리퀘스트, 요청, 리스트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정답 확률 굉장히 높구나 라고 평소에 또 연습해 주실 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최근 기출 예시 또 하나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meeting? 그래서 사람 몇 명이나 미팅에 참여했나요? 라는 표현에서 Ginny has the attendance sheet 이렇게 됐어요. 알려주지 않고 how many people에 해당해서 쉽게 나오면 100명이요, 50명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좋겠지만요. 어떻게 주었습니까? 지니가 출석부 가지고 있어요. 걔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보 출처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정보 출처를 따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Do you know how to operate this machine? 이거 머신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지 아나요?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아나요? 그랬더니 There's an instruction on my desk. 내 데스크에 보면요. 설명서 있습니다. 바로 대답을 안 해주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대답이 아니라 설명서 있어요. 그거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정보 출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 출처가 귀에 때려 박히면 정답이구나.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자, 정말 많이 나오는데 Didn't you hear? 여기 U가 빠졌네요. Didn't you hear? Didn't you get? Haven't you? 이러한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한 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서도 또 이제 출제됐었던 거를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Why are the buses running late? 왜 버스가 안 오지? 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Didn't you hear about the street festival? 이미 선생님은 문제를 볼 때 Didn't you hear 하면서 하고 얘 정답일 수 있겠다 라고 반응을 했거든요. 왜? 하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야, 너 페스티벌 이야기 못 들었어? 그 의미는 뭐죠? 야, 페스티벌 때문에 지금 버스 되게 이제 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좋겠죠. 의도 파악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didn't you hear? 듣자마자 어떻게? 얘 정답일 수 있겠다. 라고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최신 기출 예시 한번 볼게요. I'm here for my 1 o'clock appointment with Dr. Kim. 이런 이제 평서문이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정답이 나와요? Didn't you get a call from our office? 너 우리 오피스에서 전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idn't you get a call? didn't you? 여기에서 또 이미 시작되자마자 하고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돌려 말하기 패턴 이러한 것들이면 좀 정답이다라는 이제 패턴에 맞춰서 3월 27일 날 실제 나왔었던 문제들을 제가 좀 살펴드렸고 분류를 해드렸고 이번에 한 4개 정도는 또 이제 조금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오답 패턴으로 또 버릴 수도 있었을 건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추가로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왔었어요. Have you tried a new restaurant on Route 1? 자, 너 거기 새로운 레스토랑 가봤니? 그랬더니 Their garlic bread was so good. 걔네 garlic bread 진짜 너무 맛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가봤잖아. 가봤으니까 맛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응, 가봤구나. 그러니까 have you tried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ow do you like? 여러분 how do you like는 너 어떻게 좋아해가 아니라 어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 그쵸?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고 How do you like this color for the walls in the lobby? 야, 라비의 벽에 이제 뭔가 페인트질을 할 건가 봐요. 벽에 이 색깔 어때? 그랬더니 What other options are there? 다른 색상 또 뭐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옵션 또 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옵션을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 이러한 이제 문장으로 구성된 문제도 나왔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Where's the company handbook kept? 자, 회사 핸드북이 어디에 보관되죠? 이런 이제 표현이었는데요. 퀘스천이었는데 질문을 보면 all materials are now electronic. 그러니까 쉽게 주면 어떻게 돼요? Where이니까 뭐 in the cabinet 이라든지 아니면 on the internet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주겠지만 자, 어떻게 줬어요? All materials are now electronic. 여러분 electronic 동그라미요? electronic 같은 경우는요. 자, 뭔가 그냥 전자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자문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렉트로닉은요. 특히나 파트 7에서 아주 단골 대조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일렉트로닉 보이면 뭐랑 같이 연결시켜 놓는다? 온라인하고 연결시켜 놔야 되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Did you prepare a presentation for the conference yet? 야, 너 아직 프레젠테이션 준비 안 했니?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대답이 뭐였냐면 My priority this week has been the new client. 이번 주에는 내가 새로운 그 고객 관련 업무가 우선이야. 그게 제일 급해. 이런 priority라고 하는 건 우선이야. 제일 급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art 2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들리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돌려말하기 패턴에 이제 분류된 문제들 또 잘 살펴봐 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이제 나머지 오답 보기로 이제 오답 소거를 하시면 정답으로 또 잘 찾아가 볼 수 있으셨을 건데 이러한 표현이 이렇게 많이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또 다음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 4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LC 같은 경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가요. 작년에도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LC는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난이도는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Part 3, 4의 기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이야기하는 속도 그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 난이도는 중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그 문제 유형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냐면 같은 소리가 오답인 경우 그러니까 같은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답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같은 소리는 오답이고 패러프레이징된 다른 보기에 있는 다른 단어가 정답인 경우가 이제 난이도 상짜리니까 이런 문제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자, 저희가 Part 3, 4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단어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는지 주요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좀 이제 쭉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Part 3, 4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dining car. 그래서 train, 이거 예전에서도 이제 뭐 종종 나오는 건데요. train의 그 한 칸 한 칸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거를 이제 또 car라고 하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 bag 보니까 bag이 여기 있는데 이거 그 위에 이제 올려놔 주세요 라고 하면서 보기에서는 belongings 그래서 소지품으로 연결이 되었었고요. write for website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글을 써줄 사람을 구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보기에서는 author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author가 그 이제 그 뭐죠? 동사로 article을 쓴다. 이제 write하고 같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표현들도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mply with, 그래서 어떤 법을 준수한다라는 내용이 local regulation.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local regulation 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어떤 룰? 요런 애들이 이제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준수해야 되는데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제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comply with 어떤 법, 특히나 법을 준수하거나 어떤 규칙을 준수할 때 regulation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perate, run machine 이렇게 이제 또 연결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 operate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기계류를 작동시킬 때, 가동할 때 쓰는 단어가 operate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operator 이러한 이제 단어들은요, 뭐 forklift driver라든지 이제 중장비 기사님들 이야기할 때요, operator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was given이 들렸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영국 발음으로 was 이렇게 들렸는데요. 이 꽃병을 보시면 그 governor, 주지사 그 governor 집에 그 레지던스에 이제 방문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투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기 이제 이 꽃병을 보시면요, 얘가 given, 그래서 주어진 거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얘는 special gift다라고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으셔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 퀘스천에 first row of a spreadsheet에 무엇이 이제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들리는 단어는 sample 들렸고요. 그러면서 example 같은 이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같이 나왔었어요. 얘가 이제 퀘스천이었죠. sample, example 같이 연결시키면 좋겠고 wiring, electricians 그래서 계속해서 wiring, electronic, wiring 이런 거 들리면 뭐 전선 이런 거기 때문에 electricians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ater. 자, 여러분 theater가요. 이번에 시험에 저도 이거 놓칠 뻔했어요. 근데 정말 딱 한 번 들려줬었거든요. 근데 와우, 발음이 영국 발음이 그래서 요거 발음 한번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st expenses. 그래서 cost 비용, expenses 비용 같은 단어로 볼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의도파악 문제 이제 2개 정도 살펴보고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파악 문제가 요거 이번에 조금 많이 어려워했었거든요. 이제 좀 강사분들끼리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갈리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조금 이제 의도파악 문제가 좀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원이요, right down the street 여기 바로 아래 내려가면 있습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2가지로 볼 수 있었어요. To offer an alternative, 그래서 대안책을 제시한다. To provide assurance, 그래서 안심을 이제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호텔에서 손님이 여기 저녁에 좀 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물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텔 측에서는 버스 투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스 투어가 이제 3시간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근데 고객 미팅이 이제 있어가지고요. 안 됩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뭐야 안 되는데 왜 물어봐? 제가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 공원, 이제 여기 스트릿 바로 아래 가면 공원 있어. 이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투어가 너무 이제 길다라고 하니 그래? 그러면 공원 저기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은 그럼 버스 투어 하지 말고 공원으로 가. 공원도 좀 볼만해. 이런 이제 표현으로 저는 이제 흐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심을 주기 위한 내용보다도 저는 alternative,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버스 투어 하지 말고 공원 가. 요렇게 이제 저는 상황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의도파악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요. 그 버스가 won't be arriving for another 20 minutes. 그래서 20분 동안은 안 올 거야 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답이요. The man has time to complete a task. 남자가 시간이 있는데 그 업무를 완성할.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이 태스크로 주니까 이 태스크가 어떤 종류의 태스크인지 아마 모를 거라면 흐름을 쫓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어요. 버스카드. 여러분 참고로 이번에 버스카드는 public transit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transportation도 이제 대중교통이지만 transit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퍼블릭 트랜sit 카드를 사는 게 저렴한가요? 아니면 캐시가 저렴한가요? 트랜sit 카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라는 이제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트랜sit 카드를 사고 싶어 해요. 근데 뭐 이제 거기에서 내용 중에서 사는 곳이 멀리 있던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버스 20분 후에 와. 버스가 그 20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지 않을 거야. 20분 후에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즉 시간이 많아.
다녀오는 거 가서 사야 되겠죠. 그 가서 사오는 것을 task로 paraphrasing 이 되면서 저는 the man has time to complete a task 요걸로 이제 정답을 체크했었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LC 전체적인 난이도 그리고 Part 1, Part 2 그리고 3, 4 선생님 전략에 맞춰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자, 잘 정리를 해두시고 또 다음 LC 갈수록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3, 4 같은 것들 평소에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는 내용들 난이도 상짜리 문제들을 또 집중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좀 어렵게 내는가를 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C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5, 6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 중중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 문제들 그리고 좀 어려웠었던 좀 이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문제 이제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오시면서 단순히 답을 맞추고 끝내는 것보다도요. 같이 함께 추가 포인트까지 정리해서 4월 시험을 잘 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영상 잠깐 멈춰 놓고요. 정답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 설명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정답이 A, B, C, D를 이제 먼저 살펴보셨을 건데요. 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A, B, C, D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동사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모음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품사 구조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 Kim believes 미스 킴은요 생각합니다. The purchasing department 구매부서죠. 구매부서는 해야 합니다. 땡땡땡을 getting a new laptop computer. 자, 우리가 should 뒤에요.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D에 해당하는 동사를 집어넣었을 때 자, 뜻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을 찾아줄 수 있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뭔가 좀 우리가 실제 시험을 이제 보러 가면 뭔가 좀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에 좀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후루룩 보면서 아, 이거니까 이거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답 함정에 고스란히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use up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사용하다. 우리가 이제 어떤 up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동사의 어떤 느낌을 좀 확장할 때 좀 쓸 수가 있는데, use는 사용하다잖아요. 근데 up이 들어가면 다 사용하다. 뭐 예를 들어서 eat, 먹다. 그런데 eat up 그러면 다 먹다. 뭐 이제 요런 이제 표현으로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use up 다 사용하다. 근데 getting a new laptop computer를 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go along. 자, go along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추가 포인트에 이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go along with와 함께 찬성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좀 쓰일 수 있겠다. go along with a compromise 하면 타협안에 찬성하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표현 with까지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o along the road 이러면 자, 우리가 길을 따라서 가다라고 할 때 길이 요렇게 이제 나 있으면 이 로드를 따라서 쫓아가다 따라가다라고 할 때 along 뭔가 along은 좀 평행선을 그리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다 라는 느낌으로 길을 따라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getting a new laptop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get 산다라는 거죠. 사는 데 있어서 뭐 따라간다 할 수 없겠고요. pick out은 선택하다. 그러니까 이미 사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뭔가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뒤에 getting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pickout하고는 같이 받아칠 수가 없겠다. 여러분 look into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하다, 뭔가 조사해보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컴퓨터를 getting, 구입하는 것을 조금 살펴봐야 한다. 뭐 조사해 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답 look into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pick-out은 이미 사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무엇을 살까를 뭐 고민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getting a new laptop computer 이런 이제 표현이 있으면서 새로운 컴퓨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구매부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라는 표현으로 D가 제일 어울리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pick out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여기 아래 예시를 보면 We picked out the smallest one.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선택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A, B, C, D 이런 동사와 전치사 뜻과 함께 뒤에 getting a new laptop computer까지 끝까지 잘 보면서 정답을 좀 이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A, B, C, D 살펴보시고 정답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 맞춰 보셨나요? 자, 같이 보시면요. 정답은 C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A, B, C, D, levels, 뭔가 레벨, 루트를 이야기하는 거, 뭐, groups, context, 저희 이따가 뒤에 context 가지고서요, 또 추가 포인트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자, 2번을 보시면, to reserve tables, 그쵸? 테이블을 reserve, 예약하기 위해서요. for, 요렇게. 10명 이상의 땡땡땡을 위해서. 그래서 10명 이상의 그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C가 이제 정답이 될 건데, Please call the restaurant direct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10명 이상의 그룹을 이제 테이블 예약하시려면요. 레스토랑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룹을 찾는 게 뭐 엄청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추가 포인트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컨텍츠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추가 포인트 보시면 여기 2-1 문제 보이십니까? 우리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또 잠깐 영상 멈춰 놓으시고요. A, B, C, D 중에서 정답이 무엇일지 또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 B, C, D를 보니까 어휘 문제죠. devices, 뭐 장치, context,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procedures, 절차, events, 행사. 자, 파트 6에도 이것도 이제 실제 문제 나왔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We have long-standing relationships. 저희는요, 굉장히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ith journalists. 저널리스트들이랑요. Who cover a range of industries.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는, 담당하고 있는. These 땡땡땡s are priceless. 굉장히 소중합니다. When it's time, 뭐뭐 할 때, to get your message out to the public. 너가 원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저는 좀 이렇게 설명해요. everyone,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떤 대중들, 여기서 좀 이제 대중들이라고 번역을 해볼 수는 있겠죠. 대중들에게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땡땡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해집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택트가 우리가 연락하다라고 동사로 가면은 연락하다 요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쓰면 사람들, 그쵸? 뭐 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쓸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컨텍츠가 가리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journalist.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놓친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것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out to the public. 아까 public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요거 public 다시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좀 많이 쓰여요. open to the public. open to the public.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 이제 개업합니다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올 때 open to the public 뭐 우리 투어를 이제 행사합니다. 뭐 이제 투어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open to the public. 그래서 언제 개장하냐면요. 뭐 몇 월 며칠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일 때에 open to the public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나 파트 7에서 많이 보일 거고요. 뭐 파트 6에서도 많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open to the public은 뭐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파트 7 같은 경우에 대조 문제로 좀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많이 주냐면 여러분 open to the public의 반대는요. members입니다. members. 그래서 open to the public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멤버들한테만 공개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문에서는 open to the public이라고 나왔는데 A, B, C, D에서는 뭔가 멤버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답 보기로 많이 주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룹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그룹들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party 이 파티가 뭐 우리가 알고는 그냥 파티가 아니라 여러 명의 그 그룹 자체를 파티로 이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룹, 파티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오답 보기에 컨텍츠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답 보기를 정말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오답 보기가 또 다른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정답 보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추가 포인트의 이 컨텍츠 정답이 작년에 실제 나왔었던 시험 문제인데 오늘 요렇게 오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컨텍츠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니까요. 좋습니다. 자, 저희는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추가 포인트 선생님이 하나 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얘도 실제 기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고요. 여기 패널 쓸까 저지를 쓸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것도요, 얼마 전에 나왔었던 실제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살짝 변형해서 가지고 온 건데, 자, 여기에서 이거 오답률 정말 높았던 문제였어요. 그 시험 파트 5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었고, 가장 많이, 놓쳤었던, 정말 오답률이 진짜 높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뭐라고 하셨나요? 앞뒤를 보면서 해석해서 또 예쁘게 저지라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네, 여러분, 저지는요, 오답입니다. 여기에서 정답은요, 패널. 얘가 정답이었어요. 자, 오늘 잘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지가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winners, 수상자들은요, will be selected. 결정될 겁니다. 선정될 거예요. 선생님, 심사위원, 뭐 심판, 그쵸? 심사위원이니까 심사위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여기 of D를 보셔야 되겠죠? 자, 저지는 심사위원 한 명이잖아요. 근데 of university professors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이 패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생님이 정의를 가지고 와보았는데 자, 패널을 찾아보면 요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제 한국말로 그냥 고정 패널 이래서 사람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A small group of people. 이미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들. 그러면서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chosen. 선택된 to make a decision. 그래서 결정을 하게끔 선택된 작은 몇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스몰 그룹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of university professors들로 이루어진 small group of people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패널이지 저지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 이 문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을 나타내는 우리 표현들 선생님이 이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고 또 준비를 해 본 거거든요. 컨텍츠라고 하는 것이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 지인들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저지도 물론 이제 사람 신사위원이긴 하지만 패널 얘네들도 group of people 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그룹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로 이루어진 패널,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런 세 가지 표현을 오늘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3번 문제 또 준비해 보았고요. 잠깐 또 영상 멈춰 놓으시고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나요? 자, 우리 3번의 정답은요, 여러분. 몇 번 하셨을까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 3월 27일 시험에서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또 D, 리뉴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리뉴얼에 우리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도 리뉴얼 공사 이렇게 많이 하죠. 그냥 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명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뭔가 소유격 이츠가 있고 온 전면구 날리고 포커스 그러니까 명사니까 여기 앞자리 형용사가 들어가겠구나. 어머 AL로 끝나니까 얘 형용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renew all 포커스를 골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형용사로 착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용사로 착각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L로 끝나는 명사 시리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한 김에 몇 가지 볼까요? arrival, 그쵸? 도착. approval, 승인. 그 다음에 얘도 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죠? proposal, 어떤 제안서, 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rofessional, 이런 professional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professional, 그래서 뭐 전문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professional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renewal,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근데 한국말로도 워낙에 리뉴얼 많이 이러니까요. AL로 끝나는 명사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명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명사와 포커스라고 하는 명사의 조합으로 보셨을까요? 소위 우리가 복합 명사라고 하는 그러면 뭐 리뉴얼 포커스 그쵸? 뜻이 뭔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리는 형용사 자리인데 ED 자, 우리가 소위 PP 형태를 뭐라고 볼 수 있죠? 과거분사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요, 이 과거분사를 과거분사라고 설명하지 않고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동사, 출발, 형용사. 동사에서 출발한, 그쵸? 거기에다가 ed를 붙이게 되는 거죠. 물론, 완전히 모양이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동사에서 출발한 형용사로 봐야 되겠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renewed focus라고 하는 거는, renewed가 새롭게 된,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focus, energy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건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속 가능성 에너지 뭐 이런 거죠. 이러한 분야에 다시 좀 저는 좀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좀 재조명된 다시 집중하게 된 다시 새롭게 된 이러한 어떤 포커스 덕분에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 요새 좀 되게 중요하더라. 요새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어. 이렇게 다시 바라보게 되는 renewed focus 덕분에 over 2,000 jobs, 2,000개에 넘는 일자리가 지금 have been created, 창출되고 있습니다. in the state, 우리 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renewal focus 복합명사로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renewed focus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요거 하나 좀 잡아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over 보이십니까? over가 뒤에 우리 그 2,000 jobs 이러면서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숫자 부사요. 자, 우리 이번 주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어떤 숫자 앞에서 당연히 전치사로만 보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제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over, 뭐뭐 이상, more than, 뭐뭐 이상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지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이 나왔었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대략을 나타내는 애들. 대략. 그래서 뭐 roughly 대략적으로 뭐 거의 이러면 nearly 이런 표현도 있고요. approximately 이런 표현들도 있겠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숫자 부사도 오늘 나온 김에 맞아. 숫자 부사, 숫자 앞에서는 이런 애들이 많이 같이 따라다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이 포인트로 잘 기억이 나면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러한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1초짜리 문제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로 보고요. 우리는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4번입니다. 또 풀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죠. 자, 정답 찾아주셨을까요? 자, 정답은 우리가 C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니까 A, B, C, D가 hinder,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hinder는 방해하다, 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inder, 그 다음에 얘는 동사가 되겠죠. hindering, 동사에다가 ing 단독으로 붙으면 동사가 아니고요. has hindered, 동사고요. will have hindered 얘도 동사네요. 여러분들은 그 A, B, C, D의 보기가 동사인 것과 동사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1차적으로 먼저 뭘 해주셔야 되냐면 동사의 개수, 동사 개수와 그 다음에 접속사 개수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는 반드시 한 문장 내에서는 한 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동사 2개 쓰고 싶니? 생동사 2개 못 쓴다. 동사 2개 쓰고 싶으면 반드시 접속사는 한 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시면서 일단 동사 자리인가 동사 자리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자,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A lack of clarity in communication with the client. 이렇게 전면구로 쭉쭉 끊기면서요. 빈칸 뒤로 보니까 더로 시작하면서 명사로 지금 닫아주고 있네요. 자, 지금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B는 제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A, C, D에서 여기 동사 자리구나. 여러분 동사 자리인 게 파악이 됐으면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뭘 보죠? 수일치 이 순서대로 보시면 좋아요.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다음에 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수를 먼저 볼까요? 앞에 어가 있고요. 얘는 전면구에서 이렇게 제낄 거잖아요. hinder 안 되겠습니다. has 되고요. will 되니까 여러분들은 C와 D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능수를 보니까 has hindered도 능이고요. will have hindered도 능동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시제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자, 정답은요. 보면 그 clarity 이따가 선생님이 clarity 한 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좀 중요하고요. 뭔가 명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communication, client,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내에서의 어떤 그 명료, 그러니까 clarity,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을 못했다는 거죠. 그게 부족해서 뒤에 보니까 contract renewal, 여러분 방금 앞에 봤던 renewal이 요렇게 등장하고 있네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renewal process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잖아요. 계약 갱신 절차를 방해했다. 그래서 지금 방해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됐다. 여러분 C로 가셔야 되는데, 그럼 D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토익에서는요. 우리가 미래 완료 있죠? 미래 완료는 약간 좀 이러한 애들, 뭔가 시그널이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미래 완료는 by the time 주어 현재 동사가 키포인트죠? 뭐뭐 할 때쯤, by the time이 뭐뭐 할 때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뭐뭐 할 때쯤, 동사 할 때쯤 뭐뭐 하게 뭐뭐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짝꿍으로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뒤를 보면 이러한 시그널이 전혀 will have pp가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고,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has hindered, 지금 그래서 갱신, 그 계약 갱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 갱신을 방해했어요 라고 하는 지금의 이야기라는 C가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clarity는요, else에서도 paraphrasing, 그리고 파트 7에서도 paraphrasing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clarit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make it clear, 그래서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clarity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explain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confusion을 막기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clarity. 이렇게 단어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또 한번 풀어보시고요. 같이 선생님 설명 따라오시죠.
되셨을까요? 자, 5번. 요것도 은근히 또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replace는 뭔가 대체하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take apart. 여기서는 이제 taken이라고 나왔는데 take apart는 뭔가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거죠. settled는 정착하다. 이럴 때 이제 settle 씁니다. 뭔가 set up 이런 애들은 뭔가 설치하다, 설정하다 이렇게 되겠지만 settle 같은 경우는 정착하다. hand over는 뭔가 넘겨주다. 그쵸? 아니면은 뭐 건네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아래 이렇게 단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드렸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살짝 변형을 했는데 the sewing machine 미싱이 되겠죠. 그 미싱은요. will have to be 땡땡땡 무엇이 돼야 됩니다. so that 나왔네요. 뭐뭐가 되기 위해서. it can fit into the shipping crate. 자, 여러분 crate가 3월 27일 우리 LC 시험에서도 나왔다는 거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이 LC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림까지 보여드렸었는데 crate는 어떤 박스, 상자, 특히나 나무 상자 같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송 박스에 fit into 딱 들어맞기 위해서는 어떤 동사가 돼야 되겠는가? 교체하다? 뭐랑 교체되는 거죠? 그거 그대로 배송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제 해석으로 가시면서 B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replace는 참고로 여러분 항상 시험에 어떻게 좀 많이 나오냐면 우리 with B가 반드시 replace는 생각이 나줘야 되겠어요. A를 대체합니다. B랑. 그래서 이런 with랑 잡는 애들 뭐 대표적으로 provide A with B. 그래서 A에게 제공합니다. B를 이라고 할 때 항상 with랑 같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온 애들 뭐 supply도 B를 제공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with B가 나오는 애들 동사 provide, supply, 그 다음에 replace.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조금 봤으면 좋겠는 단어는요. 이런 애들 fit into. 그래서 여러분 fit은 우리가 fitting room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fitting room 왜 들어갑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바지가 내 허리에 맞는지 꼭 들어맞는지 그거를 이제 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it into는 어디로 꼭 들어맞다.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시면요. with her qualifications 그녀의 자격 요건과 함께 그녀는 she should fit the job perfectly. 여러분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fit the job. 그 직업에 딱 들어맞다. 그러니까 굉장히 qualification. 그러니까 qualified 하다. 라는 이렇게 표현으로도 우리가 fit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fit은요. fit in 이렇게 하면은 뒤에 어떤 스케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fit 쓸 수 있는 거 알아요? 다음 주 우리가 예약이 꽉 찼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다음 주 스케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좀 예약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없을까요? 그럴 때 can I fit in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요. 스케줄 이야기할 때도 특히나 LC 같은 경우에 fit in 많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fit은 뭐라고요? 어딘가에 콕 들어맞는 거. 그래서 상자 안에 콕 들어맞는 거. 아니 어떤 일에 콕 들어맞는 거. 그리고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스케줄, 예약 스케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스케줄 사이에 콕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fit은 딱 들어맞다 라는 생각에서 하나하나 단어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단어를 하나하나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요. 얘가 전체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 단어 본연의 좀 뉘앙스가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fit은요. 어딘가에 딱 들어맞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토익에서는 어떤 실제 이런 상자 안에 딱 들어맞는 거 그리고 어떤 일에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트하게 되게 뭐 적성에 맞다 이렇게 이제 볼 때도 쓸 수가 있고 스케줄 이야기할 때도 이런 fit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살짝 조금 길었는데요. 파트 6 선생님이 일부분 이렇게 또 이제 복원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조금 기출 변형된 거니까요. 그래도 포인트는 그대로 살려놨어요. ABC 또 살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정답은요 여러분 D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If we are out of something you ordered. 만약에 우리가 너가 주문한 무언가가 out of something, 판매 매진됐다, 없다, 재고가 없다 이런 거겠죠. out of something you order 없으면 we'll replace it.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replace 요거 나왔네요. 우리는 그것을 교체해 줄 거예요. with랑 a similar variety. 비슷한 variety랑. 갑자기 variety 이 단어 뭘까? 여러분 얘 종종 파트 6에 많이 나오는, 파트 7에도 나오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 묘목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나무, 묘목을 산다거나 뭐 화분이라든지 플랜트, 식물을 사는 좀 이러한 상황에 그 놓여진 어떤 지문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종종. 그래서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variety라고 하는 게 variety of, 그래서 어떤 종류를 이야기할 때도 쓰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그 특히나 nursery 같은 거 나오면 묘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목을 파는 곳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variety가 나오면 그 하나하나의 품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슷한 품종으로 바꿔드립니다. 교체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or if you prefer. 근데 만약에 너가 선호한다면 you can simply check the box in your online shopping cart to indicate that you do not want 땡땡땡. 자, 근데 만약에 너는 그냥 여러분 simply는 간단하게가 아니죠.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특히나 명령문 같은 데서 이제 simply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check the box, 박스 안에 너의 온라인 쇼핑카트, 너의 장바구니, 그 온라인 장바구니에 그냥 박스 체크만 하면 돼. to indicate, 보여주기 위해서 you do not want 땡땡땡,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A. 쿠폰, deliveries, suggestions, substitutions. 자, 정답이 왜 substitution이냐? substitution은 이제 대체되는 무언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땡땡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uggestion은 뭔가 이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주는 건데 앞에 보시면 우리 뭐가 나왔죠? Replace it with a similar variety를 보내줄 거야. 언제? Out of something. 너가 주문한 게 만약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교체할 건데 너가 그 교체된 걸 원하지 않으면 비슷한 걸로 우리가 보내줄 건데 그게 싫으면 온라인 쇼핑 카트에 박스에 체크만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placement를 가리키는 것이 suggestion이 아니라 substitution으로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 D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offer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쿠폰 나올 수 없고요. delivery에서 뭐 배송 원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파트 6 어휘 문제는요. 앞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한 시그널들을 캐치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예문 하나 보고 갈게요. Before planting anything, 뭔가를 심기 전에 planting, always consult a plant specialist. 그래서 그 전문가랑 상담해 주세요. At a local nurser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local nursery라고 하는 거 플랜팅이 나왔잖아요. 플랜트 스페셜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soil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nursery는 뭐다? 묘목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nursery가 이런 플랜트, soil, 플랜트 스페셜리스트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묘목장으로 보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눈여겨보시라고 선생님이 예시를 또 이렇게 예문을 준비했으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또 풀어보시고요. 또 함께 하시죠. 자, 되셨나요? 정답은요, 여러분, C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roposals for research project financing are now being 땡땡땡 by the YBM Information Science Society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proposal 나왔네요. 선생님이 아까 AL로 끝나는 명사 쭉 이제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건 뭐예요? 제안서. Research Project Financ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제 연구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될까요? 지원금, 연구비 이렇게 되는 거죠. 연구비를 위한 proposals, 제안서를요. Now being 제안서가 지금 현재 무엇이 되고 있는가? 여기 여러분 PP가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제안서가 spent 쓰여지고 있는가? Written
뭐 작성되고 있는가? accepted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played 뭐 플레이는 뭐 놀다 뭐 역할을 하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뒤를 보니까 YB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그래서 어떤 협회, 뭐 정보과학 협회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YBN 정보과학 협회에 의해서 지금 이 제안서가 연구비를 위한 제안서가 뭐가 되고 있는 걸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판단을 못 하겠잖아요. 왜냐면은 작성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여주고 있을 수도 있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뒷문장까지 보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파트 6는 문제를 풀다가 뭔가 바로 그 좀 떠오르는 게 없다. 좀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뒤에 문장까지 보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The grant will be awarded for project that align with our program's goal. 이렇게 됐네요. 자, the grant will be awarded. 자, 여기서 말하는 grant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grant는 동사로 가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이따가 그랜트 총정리 해드릴 건데요. 그랜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다. 특히나 우리가 4형식 동사로 누구에게 무엇을 이러한 패턴으로 주다라고 할 때 그랜트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명사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그랜트가 명사로 쓰일 때는요. 지원금 아니면은 보조금 이런 것들이죠. 연구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the grant니까 앞에 나와 있던 financ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연구비는요 will be awarded 수여될 것입니다 for project 어떤 프로젝트 that align with our program's goal 우리 프로그램의 목표와 함께 일치되는 그런 프로젝트.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지금 will be awarded 수여될 겁니다. 제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프로포저를 이 사람들이 지금 YB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이 협회에서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하는 그런 프로젝트에게 연구 비용을 will be awarded 드릴 거예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프로포저를 쓰고 있는 중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accepted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award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award 하나 생각하고 갈게요. 자, award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 상을 주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award는 이런 식으로 어떤 grant 어떤 뭐 지원금, 보조금 그리고 contract 왜 계약을 따내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어떤 뭐 입찰을 했을 때 어떤 뭐 회사에서 그 계약을 따갔다. 뭐 따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계약을 줄 때도 이 award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3월 27일에서도요. 그 파트 6에서 이 award와 그리고 그 뒤에 비즈니스를 이제 같이 묶어놓은 문장이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award는요. 상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투자금, 이런 지원금, 보조금, contract, 계약건, 어떤 우리가 이번에 하는 어떤 사업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광고를 한다 마케팅을 할 건데 이 마케팅을 뭐 여러 광고 에이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한 광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래 우리 사업 너네가 맡아 이런 식으로 이제 줄 때에도 이제 어워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7번의 정답은 C번이 될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랜트 선생님이 이제 아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랜트가 어떤 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랜트 총정리 선생님의 추가 포인트 볼게요. 자, 1번 읽어볼까요? They awarded her a grant.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은 awarded her 누구에게 그쵸? 그녀에게 a grant 어떤 뭐 보조금, 지원금 이거는 이제 번역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얘가 가리키는 것은 돈이다. 지원금을 awarded 주었다. 그러니까 주다라는 동사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Study abroad for 1 year. 1년 동안 해외에서 공부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랜트. 그랜트가 이렇게 명사로 돈을 가리키는구나. 자, 2번이요. They granted her an entry visa.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grant가 어떻게 쓰였어요? 동사로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그 다음에 명사 비자를. 그래서 그녀에게 그 입국 비자를
주었습니다. 허락해서 주었습니다. 라고 할 때도 동사 얘처럼 이렇게 사형식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그 패턴으로 지금 grant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이요. 여기서 grant 명사로 나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You can apply for grant. 신청하실 수 있어요. grant.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원금.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o upgrade your IT systems. 그래서 너의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grant가 동사로 쓸 때의 패턴과 그 다음에 명사로 쓸 때의 뜻 두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4번 마지막으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take for granted. 이렇게 이제 여러분 쓰이는 이제 뭐죠? 표현인데요. take for granted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거예요. 야, 나의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 뭔가 이런 식으로 할 때 take for granted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for granted가 이렇게 보이면 앞에 take와 함께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8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8번 문제 또 잠시 영상 멈춰 놓으시고요. A, B, C, D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설명 같이 가볼게요. 자, 8번 들어갑니다. 정답 잘 맞춰주셨을까요?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eannie Co received 받았습니다. This month 올해에 이번 달에 Achievement Award 뭐 공로상 정도로 볼까요? For his many 땡땡땡 his를 좀 her를 고쳐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또 막 흥분해가지고 his 그대로 넣어버렸네. 자, her many 땡땡땡 to the local business community. 그래서 지역 비즈니스 어떤 이제 커뮤니티라고 공동체 이런 거죠. 거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을까? 자, A, B, C, D에서 여러분 award를 주고 for는 뒤에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아니면 이유를 이제 나타내고 싶을 때 여러분 for를 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 상을 받았잖아요. 상을 왜 받았을까요? 그녀의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요? 1번 A. thought 생각 reasons 이유 properties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동산 contributions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ntribution은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 공헌 이러면서 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봅시다. contribution. 선생님이 contribution 조금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또 같이 한번 보고자 준비를 해온 건데요. 자, contribution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알고 있는 contribution은 contribute 그 다음에 동사로 간다면 to 여러분 키포인트가 뭐죠? 명사 오는 거. 어디에? 공헌하다. 뭐 기여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contribute. 그래서 contribute과 함께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devote라든지 dedicate라든지 그 다음에 commit 동사 형태로 보면 얘네들은 다 키포인트가 뭡니까? to 다음에 명사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에 공헌하다, 헌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tribution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your contribution 하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의 공헌에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contribution은 오늘 이렇게 s가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자, 1번 봅시다. 때로는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보는 것보다도요 영어 정의를 보면서 정리할 때 굉장히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은 좀 이제 영어 데피니션을 좀 같이 많이 보여주는 편이에요. 자, all contributions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present 여러분 이거 of 아니고요 or입니다. 돈이나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이에요. No matter how small, will be much appreciated. 아무리 작아도요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뭐를요? all contribution.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기부금? 그러니까 그 뭐죠? 기부금 정도 볼 수, 그러니까 돈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돈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여하는 땡땡땡 무언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ll contributions for the school magazine 이런 식으로 contribution이 나왔는데 magazine 아니면은 article 뭐 newspaper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contribution은 어떤 그 기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articles to be printed. 아티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 자체를. 그래서 magazine에
글이 실리게끔 기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가리킬 수가 있고 기부되는 돈 그리고 어떤 이제 기고하는 글 두 가지로 contributions를 좀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So must be received by 1st August. 그래서 8월 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요. This invention made a major contribution to road safety.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이 발명품은요. major contribution. 굉장히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make a contribution 해가지고 큰 공헌을 했습니다. 도로 안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헌 자체를 가리킬 수가 있고 이 contribution 자체가 무엇을 가리킬 수 있다? 이러한 기부금, 돈. 그쵸? 아니면 매거진 이러한 아티클 같은 데서는 또 아티클, 기사, 기고하는 글 이렇게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기 전에 또 선생님이 추가 포인트, 맞아, 컨트리뷰션 요거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여기 추가 포인트의 문제 또 살펴보시고요. 정답 보실까요? 자, 정답은요. 여기 보니까 with 전치사로 시작을 하면서 컴마로 끝나고 있어요. 그쵸? from staff. 여기 그러니까 명사로 이제 끝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용사 자리니까 사실 구조 문제여서 어렵지 않게 the generous contributions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보고 싶은 거는 contribution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스태프들로부터의 관대한 공헌입니까? 공헌으로 봐야 될까요? S가 있는데 자, 컴마 뒤로 봅시다. We bought flowers. 우리가 꽃을 샀다. To celebrate. 축하하기 위해서 Miss Tanaka's promotion. 미스 타나카의 프로모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샀죠? 꽃을 샀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contribution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기부된 돈을 가리킨다. money. 그냥 contribution을 공헌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contributions 앞에 구조 문제 형용사로 나왔으니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contributions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 generous가 아니라 contribution 자리에다가 방금처럼 빈칸을 주고 어휘 문제로 주면 여러분들이 contributions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고득점 포인트까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제가 3월 27일 문제 속에서도요. 선생님이 조금 추가 포인트로 조금 이제 정리하고 싶은 문제들 조금 어려웠었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13일 또 4월 30일 시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요. 선생님의 오늘 또 추가 포인트 여러분들이 최근 토익 트렌드 그리고 최근 시험에 나왔었던 이제 문제를 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제 매달 시험을 응시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보냐면 얘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 지난달 시험에서는 오답 보기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정답 보기로 나왔네?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 눈에는 좀 이제 굉장히 많이 띄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총평을 좀 준비를 하면서 추가 포인트까지 잡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 달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4월 특히나 3월 27일 총평을 통해서 4월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또 5월 시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